코로나19 검사 키트도 부족했고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할 수 있었던 검사량이 이탈리아에서는 몇 주가 소요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2달 동안 락다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정부 방침도 잘 따르고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으로 크게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여름철 휴가를 맞이하면서 대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초기에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했으나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많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도 다들 재확산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 유럽 공통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올해 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방임했고 영국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줬다 일찍부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영국이 팬데믹에 잘못 대처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방역 대책을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 전달했는데 독일 등 몇몇 국가는 이 대책을 참고했지만 영국은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영국 국민에게 코로나19의 위험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때는 사실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래서 큰 대가를 치렀죠. 그런데 유럽 같은 선진 국가들이 두 번째 재확산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인들에게 바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많은 의사와 과학자, 연구진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경제를 더 앞세워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실수가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정치인들이 경제 회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너무 일찍 풀고 공세도 너무 늦고 그렇게 정치인의 판단 미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개인 방역의식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스스로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보통의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방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물론 스웨덴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집단 면역 모델을 실험하는
유럽 내에서 이 스웨덴의 모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En maniera negativa, devo dire che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집단 면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율적 대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율적 대처라는 집단 면역 모델 때문에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보다 높은 코로나19 치사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지 않은 모델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스웨덴에 대한 공통된 인식인가요? sì, diciamo il modello svedese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덴마크 등 여러 국가들은 집단 면역 모델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스웨덴의 집단 면역 모델이 좋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다른 유럽 국가 중에 모범으로 삼는, 유럽 내에서 모범으로 삼는 방역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che ha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을 적용해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완전히 이상적이진 않지만 독일만의 모델을 만들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그런데 독일도 지금 2만 명, 하루 2만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차 확산은 1차 때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더군다나 1차 때와는 다르게 전면적인 봉쇄, 락다운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감나라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2차 재확산은 어떻게 저지해야 할까요? 교수님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sì, piano 아무래도 국가 전체를 봉쇄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진원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봉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도시를 봉쇄해야 한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확산이 심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야 된다라고 제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까? politici resistono, a parte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봉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런 상황이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유럽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언제쯤 이 재확산이 잡히고 진정 국면에 들어갈까요? in Europa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모든 유럽 국가들도 지금 당장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면 올해 12월 연말쯤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 그리고 국제적인 여행이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lei quando abbiamo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2021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후반기에 교수님 혹시 한국 오실 계획 없으세요? magari 네, 정말 가고 싶네요. 한국은 제가 존경하는 나라여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혹시 내년 하반기에 오시게 되면 이 뉴스공장 프로그램에 꼭 출연하셔야 된다는 메일이 저희가 도장 찍어줍니다. grande piacere. 네, 알겠습니다. 영광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도 사실은 거의 그 바이러스 종식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은 하루 100명